6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단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AI와 양자과학 시대에 마음 평화는 불교에서 만들어가겠다며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생태환경 보호 역할과 교육 개편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 윤곽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우 스님은 특히 오는 9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첫 입장도 밝혔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발걸음이 조계종 총무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한 선재 스님. 스님의 활약으로 사찰 음식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선재 스님은 대중 호응에 힘입어 사찰 음식을 통한 전법에 본격 나섭니다. 사찰 음식 전법단이 올해 첫 세미나를 열고 사찰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AI와 양자과학 시대에 마음 평화는 불교에서 만들어간다며 그 실행을 위해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면한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선 종교 간 연대를 통해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 기자회견,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 운영해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선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첨단과학과 AI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불안과 분노, 우울과 고립이라는 마음속의 집착과 괴로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고 거대한 기술 문명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AI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하며 그 성과를 다시 마음 평안과 깨달음의 길로 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역학과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 선명상과 불교 수행의 지혜를 결합해서 디지털 AI 융합형 만문명 불교의 토대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통해 국민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은 그동안 종단이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온 중요한 결실이라며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명상이 국민 마음 평안과 마음 안보인 정신 문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입니다. 회의 선명상이 전 세계인의 마음 평안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실행을 위해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현장 속에서 중생을 직접 구제하는 실천의 종교라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청년과 이주민, 사회적 약자와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상담, 치유, 복지, 돌봄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민들 곁에서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합은 종교 지도자 협의회 공동 대표의장으로서 사회적 약자 구호, 자살 예방, 그리고 당면한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하여 종교 간 연대를 통해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와 관련해선 올해는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 한 달 전부터 불교 박람회와 국제 선명상 대회, 가나선 대회와 연등회 등으로 문화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불교 박람회 규모는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등 지역 불교 박람회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 세계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인 불교 박람회로 확장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 불교 문화권의 상호 소통과
세대 통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는 전로와 청년 밥심처럼 세대와 호흡하는 혁신적인 포교 모델을 더욱 체계화해서 불교가 청년들의 가장 가까운 것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대별 계층별 마음 치유와 정신건강 생명 존중을 위한 특화 템플 세일을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생태환경 보호, 재난안전망 구축, 교육 개편 등 종단의 미래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오는 9월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화합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안정된 종단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우 스님은 전통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수행과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종단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을 여법하게 모실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부대 중의 원력을 모아 미래 천년의 역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관한 양평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에 대해서는 최첨단 과학 분석 장비를 도입해 문화유산 보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엑스레이와 적외선 카메라 등 비파괴 분석 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손상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재질과 제작 기법을 규명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할 방침입니다. 우리는 보존 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들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 처리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를 마친 문화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 여러분이 전통문화, 불교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속에서 사찰림이 지닌 생태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은 사찰 문화경관과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따른 산불과 수해, 가뭄 등 재난으로 인한 전통 사찰 피해를 언급하며 사찰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안전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사찰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전통 불교 문화유산을 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리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결계와 포살, 청규와 대중공의에 의해 공동체를 운영해온 한국 불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심 결집과 공동체 화합을 이루고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수행 공동체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교육 개편은 올해 종단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전법 인재를 양성하고 전통 수행 정신의 개성과 시대 흐름에 따른 AI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사회적 현상 문제 대응을 위한 교육 체제를 도입하여 진우 스님은 올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37대 집행부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며 종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 교육, 명상, 콘텐츠, 관광 분야의 공익적 수익 사업을 확대해 재정 자립을 이루고 그 수익을 수행과 포교, 복지, 교육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불교가 가진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교육, 선명상, 콘텐츠, 관광 등을 통해 공익적 수입 사업을 확대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올해 9월과 10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화합과 소통 속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안정된 종단의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의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종헌과 종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범과 변화가 화합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선출 문화의 모범을 보이며 안정된 종단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대 집행부 마지막 해로 지난 3년간 쉼없이 달려온 진우 스님은 올해 작은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행보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 윤곽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우 스님은 특히 오는 9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첫 입장도 밝혔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명상을 종단이 아닌 사회 공공재로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힌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실천적 방안으로 조계종 미래본부가 동국대와 협력해 선명상 관련 교재를 종립중고교에 우선 보급하고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용 3권, 교사용 3권, 총 6권의 교재가 발간 예정에 있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재로서 확산의 초석을 다질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학생들의 정서 불안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2025년에 초중등 교과용으로 쓰기 위한 선명상 기반의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 정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젊고 친화적인 불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흐름에 발맞춰 사찰 음식 분야 확장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이 다음 달 9일 뉴욕을 방문해 요리계의 하버드대학, 미국 조리사관학교로 알려진 CIA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찰 음식 홍보, 세계화에 나섭니다. 또 국내 사찰 음식 체험관을 추가 조성해 국민과 접점을 넓히고 사찰 음식이 유행을 넘어 수행, 치유의 문화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입지를 견고하게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선명상 마음 평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이제 사찰 음식이 잘 보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수자 양성, 학교 설립, 사찰 음식 학교 설립 이런 거 이제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국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실대형 모형을 활용한 양중 실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지만 마애불 내 미세한 균열이 발견돼 안전성 검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구와 지자체, 유네스코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애불 바로 세우기와 현 상태로 관람할 수 있는 대안까지 열어둔 결론을 상반기 내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그 크랙으로 인한 잘못된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야말로 큰 낭패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럽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정말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대로 모셔놓은 상태에서 관람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예정된 제38대 총무원장 출마와 관련한 첫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지가 너무 지나치면 피해를 주고 의지가 너무 없으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공을 대중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런 인연된 그런 현상에 있어서는 그거는 제 개인을 사실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피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성도들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매한 대답이지만 확실한 대답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선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으로서 헌법에 반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종교단체는 어느 정도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임기 마무리를 향해 가는 올해도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한국 불교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발걸음이 조계종 총무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교육감 출마가 거론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은평구에서 내리 3선째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박 의원은 진관사 인연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서울시 민생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튿날째였던 이날, 진우 스님은 대중교통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만큼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민 삶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장
이런 정치인들은 이제 국소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생각하기보다 역사와 또 미래의 어떤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인 폭넓게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거기 속에서 철학을 찾아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뭘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 의원은 서울을 둘러싼 민생 현황과 함께 시민 개개인의 마음 돌봄을 주안점으로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저도 이번에 출마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기고. 앞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치유와 관계 속 교육을 화두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유 전 장관은 재임 기간 3년 7개월 동안 최장 기간 교육부를 이끌며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등교 중단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경험을 되짚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 사회의 높은 물질적 성장에도 국민 행복 지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음 안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이런 스스로 제조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 안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학교 특히 학생들, 어린 학생들 때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계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인사들의 걸음이 새해와 함께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혜사 회주 돈명대종사가 교구 화합과 은혜사 발전을 위한 외호 외에 수행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 은혜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돈명대종사가 이 같은 뜻을 밝히며 은혜사 차기 주지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은혜사 회주 돈명대종사가 교구 화합의 역할을 제외하고 수행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돈명대종사는 어제 은혜사 100년함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은혜사가 더욱 발전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 식구들을 화합하는 데는 나의 일조를 하겠지만 살림과 또 여기 행정, 정치 이런 분야에는 나는 일체 관여 안 하고 오늘부로 나는 모든 것을 요번 우리 교구장 선출하는 데까지만 하고 나는 모든 걸 다 놓을 겁니다. 내일 은혜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 총회를 앞두고 돈명대종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차기 주지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더욱 모이고 있습니다. 교구 화합과 은혜사 발전을 견인해온 돈명대종사는 10교구 수행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은 물론 문화포교와 청소년 포교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 불교 발전을 크게 향상시켜 교구 내외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받아왔습니다. 31년 동안 정말 공심으로 추라 살아왔고 또 최선을 다해서 불사를 했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이지. 문화, 청소년 포교 등 지역 포교와 교구 발전을 위해 쏟았던 힘을 온전히 수행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돈명대종사는 산중 어른과 행정 전문가에 이어 수행의 지표로 후학들에게 또 다른 사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은혜사는 내일 오후 1시 육학원에서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한 선제 스님. 스님의 활약으로 사찰 음식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선제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전법단이 올해 첫 세미나로 사찰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음식에 담아 세상과 나누는 선제사찰음식연구원의 사찰음식 전법단. 지난해 4월 스님과 제가자 100여 명이 모여 출범한 전법단이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BTN 무상사 선방에 모였습니다. 출범 이후 소모임 형태로 활동을 이어온 전법단이 새해를 맞아 공식적인 세미나를 열고 사찰 음식의 올바른 대중화를 위한 교육을 한 겁니다. 2026년도에 첫걸음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에 나선 건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수석위원과 박종숙 경기음식연구원장. 김유신 위원은 세계적으로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류 문명사를 음식으로 정리했을 때 제1의 시대가 소금, 제2의 시대가 향신료였다면 이제는 음식과 영성의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고민했다면 현대사회에선 어떻게 먹을 것인지 철학적인 사유가 중심을 이룬다는 설명입니다. 사찰 음식이 육식과 채식이라는 구분보다 과식과 탐식이라는 집착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일반 사회도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재료라든지 조리법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음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관점의 시대로 이제는 바뀌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4시간에 걸친 강연에도 참석자들에게선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몸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찰 음식을 더 널리 보급하겠다는 원령만 가득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 법과 사찰 음식을 함께 나누고 포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이런 정보들도 많이 알아가시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좀 많은 분들도 듣고 알게 됐으면. 사찰 음식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요즘, 사찰 음식으로 법을 전하는 전법단원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발굴에 힘써온 관음종이 한일 양국 정상의 DNA 감정 추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관음종이 어제 환영 뜻을 밝혔습니다. 관음종은 발굴된 유해에 대해 한일 양국 정상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첫 쾌거라며 일제강점기 희생자에 대한 인도적 예우와 역사적 책임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가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해 결성 35년, 관음종의 일제강점기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 선언 11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라며 양국 시민사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종단 운영 방향을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등 첨단 과학의 시대, 오히려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우울과 고립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마음 평안의 해답을 불교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명상을 통해 올해는 국민 모두가 조금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1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